이번 영상에서는 미르익스프레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서열 정렬과 발연량 산출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미르익스프레스 소프트웨어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 먼저 RNA-식 데이터에서 어댑터 서열을 잘라내는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획득한 단편 서열들을 이미 서열이 알려진 마이크로 RNA 정보에 정렬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렬된 단편 서열로 발연량을 산출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실험에서 사용된 어댑터 서열을 잘라내는 단계가 존재하는데, 그 과정을 하기 전에 먼저 반복 서열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정 마이크로 RNA의 발연량이 높다면 시퀀싱 결과 파일에 해당 마이크로 RNA 염기 서열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예를 들어 AACCGGTT라는 염기 서열이 10번 나타났다고 했을 때, 이 모든 단편 서열을 각각 처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각 단편 서열이 몇 번씩 나타났는지 세고 각각 고유 단편 서열에 대해서 한 번만 분석을 수행하면은 분석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씩 나타난 단편 서열을 그 서열의 개수를 세고 그 다음에 해당 서열을 적어주게 되면은 이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직접 가상머신을 실행시킨 다음에 한번 반복 서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실습이 이루어질 마이크로 RNA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르익스프레스에서 제공을 해주는 함수를 사용해서 반복 서열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함수는 로우 데이터 펄스라는 함수입니다. 먼저 타이핑을 하신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총 두 가지 옵션이 들어가는 함수인데, 첫 번째 I 옵션에는 이제 RNA 시퀀싱, 즉 마이크로 RNA 시퀀싱 결과 파일이 들어있는 FASTQ 파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FASTQ 파일에서 반복 서열이 찾은 결과 파일을 이제 O 옵션에 이제 정해진 파일명에 저장이 되게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반복 서열이 제대로 찾아졌는지 한번 결과 파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반복 서열을 찾은 결과 파일을 보시게 되면 총 두 가지 열로 존재하는 텍스트 파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PPT와 같이 두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반복 서열에 단편 서열이 어떤 형식을 띠고 있는지 단편 서열이 적혀져 있고, 첫 번째 열은 해당 단편 서열이 그 FASTQ 파일에서 몇 번 나타났는지가 카운트가 되어 있는 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면은 해당 첫 10줄은 모든 단편 서열이 한 번만 나타났지만,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한 번 이상 나타난 서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복 서열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실험에서 사용된 어댑터 서열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 어댑터 서열은 T 옵션으로 제거가 가능하고, 5' 어댑터 서열은 H 옵션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교재 457쪽을 보시면 코드가 나타나 있는데 같이 타이핑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용한 함수는 이제 trim underbar adapter라는 함수가 되겠는데,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가지 옵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I 옵션에는 이제 input 파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input 파일은 앞에서 저희가 반복 서열을 찾은 그 결과 파일이 input 파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실험에서 3' 어댑터를 붙여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3' 어댑터를 제거하는 옵션인 T 옵션에 3' 어댑터 서열 정보가 담긴 파일을 넣음으로써 3' 어댑터를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결과 파일을, 즉 이제 어댑터 서열이 제거된 결과를 이제 O 옵션에 저장된 파일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헤드 명령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 명령어를 통해서 상위 10줄을 확인해 보았을 때 이제 이것도 앞에서 반복 서열 찾은 파일과 동일하게 두 가지 열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열이 첫 번째 그 반복 서열을 찾았을 때에 비해서 단편 서열의 길이가 짧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하게도 3'의 어댑터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단편 서열의 길이가 짧아졌고, 그에 따른 단편 서열의 개수는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복 서열을 찾는 과정을 진행을 하였고, 그에 따른 이제 어댑터 서열 제거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재 458페이지에 있는 단편 서열 정보의 요약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어댑터 서열을 제거한 단편 서열의 길이의 분포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숙 마이크로 RNA의 길이에 해당하는 길이가 보통 이제 22 베이스 페어인 단편 서열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저희가 만든 파일에서도 이 과정이 레플리케이션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 익스프레스에서 제공을 해주는 이제 함수를 통해서 단편 서열 정보의 요약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두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I 옵션은 이제 앞에서 어댑터 서열이 제거가 된 단편 서열의 결과 파일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파일을 이제 O 옵션에 지정된 파일에 이제 저장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리눅스의 mor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결과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결과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해당 단편 서열에 이제 길이가 나타나 있는 열이고, 두 번째로는 그 해당 단편 서열의 길이에 나타나는 유니크한 리드의 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한 리드의 수가 아닌 토탈 리드의 수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숙 마이크로 RNA의 길이에 해당하는 22 베이스 페어인 단편 서열이 여기서는 가장 많은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재 458페이지 아래를 보시면은 그림 2의 다중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간 배아줄기 세포의 마이크로 RNA 분석 논문에서 발췌한 예제 그림입니다. 이 논문에서 피겨 또한 길이가 22 베이스 페어에서 최대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다음 과정은 이제 교재 459페이지
서열 정렬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열 정렬 결과를 저장할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폴더명은 result라는 폴더명으로 지정을 해서 리눅스에서 폴더를 생성하는 명령어인 make 디렉토리의 약자인 mkdir result라고 해서 만드는 건데, 저희가 지금 제공한 USB에는 이미 이 result 디렉토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나도 무시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제 서열 정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려진 마이크로 RNA 염기 서열과 비교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미르베이스는 이미 알려진 마이크로 RNA 서열을 제공을 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먼저 어댑터 서열을 제거를 한 후에 이미 알려진 마이크로 RNA 서열과 비교를 하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정렬되지 않는 단편 서열들을 모아서 이제 신규, 즉 노블한 마이크로 RNA를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mRNA의 부분 서열 조각이나 tRNA 등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실습에서는 이제 이미 알려진 마이크로 RNA와 비교하는 작업만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 459페이지에 이제 중간 정도에 있는 코드를 이제 얼라이먼트, 즉 서열 정렬을 하는 코드인데, 이 명령어는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약 15분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코드가 돌아가는 동안 저희는 R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앞에서 했던 서열 길이 분포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459페이지에 있는 서열 정렬 코드를 먼저 타이핑을 하신 후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커서가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렉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놔두고요. 왼쪽 상단에 버튼을 눌러서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한 개 더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실행을 하신 후에 여기서 R이라고 입력을 해서 R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랑 같이 이렇게 뜨면은 R이 제대로 실행이 된 거고요. 먼저 이번 그 작업 경로를 전환을 해서 실습 파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에서는 실습 경로를 바꿀 때 setwd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setwd로 마이크로 RNA라는 디렉토리로 현재 바꾼 상태이고요. 이 디렉토리 안에 어떤 파일들이 존재하는지 dir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실습 파일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이 11번째 read_statistics라는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바 그래프를 즉 서열 길이 분포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459페이지 아래에 있는 코드를 다 같이 한번 칠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R에서는 내부 파일을 읽을 때 read.delimi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read.delimi라는 함수의 특성은 이제 외부 파일을 읽을 때 외부 파일에 이제 컬럼이 여러 개가 존재할 때 그 구분자가 보통 콤마 아니면은 탭으로 구분된 그런 텍스트 파일입니다. 근데 이 read.delim 같은 경우에는 그 구분자를 굳이 쓰지 않아도 디폴트 값으로 탭으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을 읽을 때, 즉 tsv 파일이라고 명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탭으로 구분된 것을 디폴트 값으로 둔 후에 읽는 함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헤더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헤더에 true라고 옵션을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row.names를 1로 줬는데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열을 행의 이름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이 아닌 벡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벡터에 해당되는 값이 행의 이름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read_statistics, 즉 외부 파일을 읽은 이후에 그 읽은 데이터를 매트릭스 형태로 변환을 시킨 결과를 이제 stat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시켜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stat이 어떻게 데이터가 존재를 하는지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앞에서 봤던 그 단편 서열 개수를 출력을 한 결과인데요. 첫 번째 열이 이제 앞에서 단편 서열의 길이를 의미했고,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은 그 단편 서열 길이의 유니크한 리드의 수와 총 리드의 수가 나타나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전체를 표현한 두 번째 열에서 첫 번째 열을 빼줌으로써 유니크한 리드의 수와 넌 유니크한 리드의 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60페이지에 있는 코드를 다 같이 타이핑하겠습니다. 네, 방금 친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stat이라는 그 매트릭스가 존재를 하는데, 이 매트릭스에서 이제 두 번째 열에 해당되는 모든 행들, 즉 두 번째 열을 바꿀 건데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 두 번째 열에서 첫 번째 열의 값을 뺀 값으로 두 번째 열의 값을 이제 치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두 번째 열은 총 리드의 수였고 첫 번째 열은 유니크한 리드의 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열, 즉 총 리드의 수에서 유니크한 걸 빼면 넌 유니크한 게 남겠죠. 그렇게 되면은 stat이라는 매트릭스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 두 번째 열의 값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컬럼 네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컬럼 네임도 한번 정확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all names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매트릭스의 열 이름을 유니크와 넌 유니크로 바꾼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tat이라는 매트릭스 출력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한 리드의 수가 나타나 있고, 두 번째는 넌 유니크한 리드의 수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좀 프리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된 이 매트릭스를 바플롯 명령어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60페이지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한번 타이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바플랫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방금 만든 매트릭스를 플라팅을 해보았습니다. 이 플라팅 결과를 보시면은 저희가 책에 있는 결과랑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스탯에 즉 매트릭스의 행과 열의 값을 이제 바꿔줘야지만 그 교재에 있는 그림처럼 나오게 됩니다. 행과 열을 바꿀 수 있는 R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는 t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라는 함수 안에 저희가 만든 스탯이라는 매트릭스를 넣어서 행과 열을 바꾼 후에 그 바뀐 데이터를 가지고 바플랫을 그려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x축이 리드의 길이 랭스가 되겠고, 그에 따른 이제 유니크한 리드 카운트와 넌 유니크한 리드 카운트가 다음과 같이 바플랫으로 제대로 플라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바플랫이 컬러가 두 가지인데, 어떤 게 진한 검은색 아니면 진한 회색이고, 어떤 게 뭐 연한 회색일 어떤 걸 나타내는지 이제 부가적인 레전드 정보 같은 것을 이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그렸던 바플랫과 굉장히 추가된 게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바플랫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추가해서 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메인이라는 옵션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바플랫의 제목에 해당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이라는 옵션에 read statistics라고 저희가 명칭을 해서 이 그래프의 제목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ylab과 xlab 같은 경우에는 x라벨과 y라벨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즉 x축과 y축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지 그 정보들을 적을 수가 있는 그런 옵션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x라벨 같은 경우에는 리드 랭스 단위는 베이스 페어가 되겠고, y라벨 같은 경우에는 리드의 이제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바플랫의 컬러가 이제 블랙과 그레이로 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게끔 컬러까지 변경을 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레전드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전드를 추가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탑 레프트, 즉 좌측 상단에 레전드를 추가를 할 것인데, 레전드에 들어가는 이름은 이제 넌 유니크와 유니크가 되겠고, 넌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로
표시가 되는 거고,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블랙으로 표시가 돼서 다음과 같이 좌측 상단에 레전드가 표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재 46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마이크로 RNA 단편 서열 길이의 분포를 이제 저희가 R 그래프를 통해서 똑같이 그린 결과이고요. 이 그래프는 앞에서도 봤듯이 이제 458페이지 아래 보시면 그림 2에 관련된 그 마이크로 RNA 분석 논문에서 발췌한 예제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와 색깔만 좀 다르고 배아 줄기 세포인지 아닌지에 따라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바 플롯을 그린 결과는 똑같이 레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이 피겨는 꺼도 되지만 이 터미널 창은 종료하지 말고 아까 얼라이먼트, 즉 서열 정렬을 진행하고 있던 터미널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이제 그 디렉토리가 이렇게 뜨는 걸 결과를 알 수 있듯이 이제 이 코드가 수행이 완료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명령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바플롯을 그리기 전에 타이핑을 한 이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르 익스프레스에서 제공을 해주는 서열 정렬 함수입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U 옵션, R 옵션, I 옵션, O 옵션 이렇게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U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열 정렬을 진행했을 때 지금 시간 소모가 좀 있었는데, 이 시간 소모를 좀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 아니면 좀 더 천천히 해도 된다, 즉 CPU의 스레드를 조절해주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를 4개를 사용해서 진행을 한 결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RNA에 이제 프리커서 정보가 담겨져 있는 파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I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댑터 서열이 제거가 된 리드의 인풋 파일이 되겠고요. 그에 따른 서열 정렬이 된 결과는 저희가 처음에 만든 리절트 디렉토리에 이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요 O 옵션에는 이제 아웃풋 경로가 적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열 정렬이 이루어진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저희가 리절트 디렉토리에 저장을 시켰기 때문에 리절트 디렉토리로 먼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l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ls라는 명령을 통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tempt라는 디렉토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empt에서 ls를 치시면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 RNA들이 서열 정렬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교재와 동일하게 모어 명령어를 통해서 마이크로 RNA 900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RNA 900을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리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RNA들이 이제 알려진 서열 정보에 정렬된 것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 RNA의 이제 발현량 산출과 한번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열 정렬을 이제 완료했기 때문에 해당 서열의 이제 발현량을 산출할 차례가 됩니다. 이제 교재 461쪽 아래에 있는 다음 명령어로 한번 발현량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temp 디렉토리에 한번 빠져나오겠습니다. 네,
교재 461페이지 아래에 있는 명령어를 타이핑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르 익스프레스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또 사용한 것이고요. 이제 발열량을 계산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R 옵션에는 마이크로 RNA의 프리커서 정보가 담겨져 있는 텍스트 파일이 들어가게 되고, M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처 폼 마이크로 RNA 정보가 담겨져 있는 파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D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얼라이먼트 디렉토리가 들어가게 되고, O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얼라이먼트 결과 파일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T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발열량 계산, 즉 익스프레션 결과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결과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result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expression.txt 파일로 저희가 발열량을 구했기 때문에 head 명령어를 통해서 한번 발열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ead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호모사피엔스 마이크로 RNA 28번째, 이제 이것은 프리커서의 아이디를 의미하고, 이에 따른 메이처 폼 마이크로 RNA 아이디가 적혀져 있고, 그의 발열량이 두 번째 컬럼에 적혀져 있는 형태의 파일입니다. 이 익스프레션 결과 파일 이외에도 read underbar align.txt 파일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 head 명령어를 통해서 이 파일도 출력을 해 보았을 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를 띠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약간 FASTQ 파일처럼 좀 반복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설명을 들으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이제 그 해당 마이크로 RNA 프리커서 아이디가 적혀져 있고, 그에 따른 알려진 서열 정보가, 즉 레퍼런스 리드 시퀀스가 이제 두 번째 줄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줄부터는 이제 이 프리커서 마이크로 RNA의 메이처 폼 마이크로 RNA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메이처 폼 마이크로 RNA의 아래 부분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우리의 FASTQ 파일에서 해당 그 메이처 폼 마이크로 RNA가 몇 번 나타났는지 얼라인이 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여기서 마이크로 RNA 28번째 5' 쪽 메이처 폼 마이크로 RNA는 두 개의 리드가 카운트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파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거의 발열량이 2개였는데 여기서 얼라인이 2개가 됐기 때문에 2라고 카운트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 쪽 메이처 폼은 다음과 같았고, 이제 3' 쪽 메이처 폼은 이 뒤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발열량은 3이기 때문에 여기서 3인 것을
똑같이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발현량과 프리커서와 그 다음 메이처 폼과 프리커서의 서열 정보까지 알 수가 있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결과에서 추가적으로 마이크로 RNA의 구조 정보를 이제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교재 462페이지의 중간 정도에 있는 코드를 한번 다 같이 타이핑을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타이핑한 코드에서 옵션이 하나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저처럼 이전에 썼던 코드를 불러오신 이후에 뒤에 S 옵션에다가 프리커서 언더바 스트럭처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디렉토리가 리절트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RNA 폴더 디렉토리에서 적어주셔야 작동이 됩니다. 오타가 났네요. 잠시만요. 네, 이제 제대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리절트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리절트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구조 정보를 추가한 거기 때문에 아까 보았던 read 언더바 align.txt 파일을 헤드 명령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징그럽게 생겼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질적인 그림이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차근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와 동일한 구조를 가졌지만 저희가 지금 마이크로 RNA 구조 정보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괄호와 점으로 구조 정보가 표시가 된 것인데, 이 괄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인딩 사이트를 의미하게 되고,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프 하나의 링을, 그 루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프리커서, 마이크로 RNA 프리커서의 구조까지도 알 수가 있는 그런 결과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열 정렬 수행을 했을 때 이제 미스매치의 수와 같은 다양한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마이크로 RNA 디렉토리로 변경을 한 후에 한번 analysis라는 명령어를 타이핑해 보겠습니다. 이 타이핑을 했을 때 나오는 정보는 이제 미리 익스프레스에서 이미 만들어진 정보가 출력이 되는 거고, 이 함수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옵션들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저희가 대부분 사용을 해본 옵션들이지만 예를 들어 G 옵션 같은 경우에는 단편 서열의 길이와 메이처 폼의 길이의 이제 톨러런스 레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 과정은 디폴트 값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즉, 그 톨러런스 레인지는 4를 디폴트를 가졌기 때문에 저희는 그 디폴트를 이용해서 했고, 만약에 본인의 연구에서 이 톨러런스 레인지를 변형해야 된다 싶으면 저 G 옵션에 원하는 톨러런스 레인지를 줌으로써 코드를 돌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L 옵션 같은 경우에는 단편 서열에 변이가 있는 경우에 메이처 폼의 서열과의 서열 유사도 값을 설정하여 정렬이 가능하고, 디폴트 값은 0.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연구에서 만약에 이걸 조절해야 되다 싶으면은 이 L 옵션에 조절을 시켜서 원하는 결과값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